안녕하세요. 학교와 직장에서 필요한 X의 기본 사용 방법 두 번째 특강이고요. 오늘 4회차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네, 이 데이터를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이 표가 지금 삽입되어 있는데 표의 제목이 ABC 무역 영업팀 운동화 판매 실적입니다. ABC에서 지금 ABC 무역 영업팀에다가 우리가 운동화 회사예요. 운동화를 판매하는 회사인데 ABC 무역이라는 회사에 운동화를 단체로 이제 판매를 한 거예요. 그러면 ABC 무역에 종사하고 있는 임직원들이 이 어 운동화를 샀겠죠. 왼쪽에 보시면은 ABC 무역의 임직원들이 있고요. 각 임직원들이 어떤 품목의 운동화를 샀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워킹화를 샀을 거고 어떤 사람은 등산화를 샀겠죠. 어떤 사람은 농구화를 산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사이즈도 상황별로 다르겠죠. 뭐 S, R, M, L, X, 라지까지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각 성명별로 이 사람들이 어떤 직위를 달고 있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해당 운동화를 구매한 사람이 어느 정도의 매출을 냈는지, 즉 21만 8천 원짜리 운동화를 샀다는 거예요. 보이시죠? 네, 그래서 우리는 운동화를 산 사람들의 성명과 그리고 어떤 품목을 샀는지, 어떤 규격을 샀는지, 그리고 그 사람들의 직위는 무엇인지, 그리고 각각 어느 정도의 금액을 소비를 해서 이 운동화를 구매했는지를 이 표에서 보실 수가 있죠. 자, 그러면은 이 데이터를 우리가 원하는 대로 보시려면 우리 지난 시간에 구분합과 필터를 배우셨을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이 품목별로 워킹화를 얼마 정도 팔았는지 워킹화별 부분합 또는 등산화별 부분합 이렇게 보실 수가 있으시겠죠. 그리고 더 간단하신 방법은 적용하시는 방법도 배우셨습니다. 필터 적용하는 법 기억나시죠? 상단에 이 제목행에서 제목행 하나를 클릭하시고 상단에 삽입 가셔서 삽입이 아니죠. 데이터입니다. 데이터 클릭하셔서 필터를 클릭하시면은 요 항목마다 필터 버튼이 생성이 돼서 내가 워킹화만 얼마 팔렸는지 보고 싶다. 그럼 품목에서 필터 버튼 클릭하셔서 워킹화만 이렇게 선택하셔서 보실 수도 있겠죠. 그럼 이제 워킹화가 어떤 사람들에게 판매가 됐고 매출이 어느 정도 됐는지를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은요, 배우실 게 피벗 테이블이라는 거예요. 피벗 테이블. 네, 일단은 이 필터는 잠시 다시 제거를 할게요. 상단의 데이터 탭에서 필터 다시 클릭해서 필터 제거하고요. 이 피벗 테이블이 뭔지 제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미리 만들어 놓은 샘플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샘플을 가져오면 네, 원래 우리가 보고 있던 테이블이 이거였어요. 네, 지금 각 이 직원들의 운동화 판매 실적을 운동화 구매 현황을 볼 수가 있고요. 네, 여기에 요런 테이블이 삽입이 됐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오늘 배우시게 될 피벗 테이블이라는 거예요. 피벗 테이블. 네, 근데 이거 보시면 제가 표로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아닙니다. 우리 표 만드실 때 기억하시죠? 이 데이터 하나하나 입력하고 표의 형태로 이제 테두리 만들고 이제 색을 채워서 예쁜 표를 만들었는데 이 피벗 테이블은요. 제가 표로 별도로 만든 게 아니에요. 굉장히 쉽게 피벗 테이블을 생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피벗 테이블이 있다면은 우리가 부분합이나 필터보다도 훨씬 더 쉽게 데이터를 내가 원하는 대로 분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이 피벗 테이블이란 무엇인가?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 피벗 테이블은 언제 주로 엑셀에서 사용되냐면요. 특히 대량의 데이터를 사용자가 원하는 방법으로 편리하게 분석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샘플로 보여드린 형태로 피벗 테이블을 만들면 이렇게 테이블 형태로 만들어줘서 우리가 원하는 형태로 테이블을 만들 수가 있어요. 지금은 이제 감이 안 잡히시겠지만 이따가 저와 같이 피벗 테이블 같이 배워보시면 더 사용하시면서 편리함을 느끼실 거예요.
자, 그리고 이 피벗 테이블은요. 테이블을 구성하는 각 필드에 여러 조건을 지정을 해서 그룹별로 집계 가능합니다. 예, 지금 이렇게 보시면은 아마 상상이 좀 안 가실 텐데 제가 미리 만들어 놓은 이 피벗 테이블을 보여드리면요. 이 피벗 테이블 안에 아무 곳이나 마우스를 이렇게 클릭해 보면 오른쪽에 피벗 테이블 필드라는 게 보입니다. 이게요, 이 피벗 테이블의 행이나 열에 어떤 항목을 넣을 건지를 오른쪽에서 바로 클릭하면서 조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데이터들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피벗 테이블은요, 특정 항목을 기준으로 필터링하거나 정렬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필터를 사용하는 방법도 배우셨고, 그리고 정렬하는 방법도 배우셨어요. 그리고 그룹별로 집계를 하는 그룹별로 집계하는 구분합 기능도 배우셨죠. 그래서 오늘 배우신 이 피벗 테이블이라는 건요. 그룹별 집계, 즉 구분합과 필터와 정렬 기능, 지난 시간에 3회차 시간에 배우셨던 내용들을 모두 손에 사용할 수 있는 굉장히 강력한 기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피벗 테이블을 한번 적용해 보도록 할게요. 우리 아까 다운로드 받으셨던 피벗 테이블. 네, 이 피벗 테이블에서 이제 피벗 테이블을 하나 삽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피벗 테이블을 삽입을 하시려면요. 일단 우리가 데이터가 있는 영역, 이 테이블 영역을 한번 클릭을 해주셔야 돼요. 위치는 아무 곳이나 상관없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A3셀을 클릭할게요. 이제 피벗 테이블을 만들기 전에 만약에 이 테이블 밖에 다른 영역을 클릭하신 채로 피벗 테이블을 삽입하시면 안 돼요. 이 데이터를 인식을 해야 됩니다. 엑셀에서 데이터를 인식할 수 있도록 우리 A3셀을 먼저 클릭할게요. 네, A3셀을 클릭을 하시고 상단에서 삽입 탭 가주세요. 삽입. 네, 삽입 탭을 클릭하시면은 바로 가장 왼쪽에 피벗 테이블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피벗 테이블 클릭하실게요. 네, 그러면 피벗 테이블 만들기라는 대화 상자가 하나 뜨게 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도 제 차트를 만드실 때 차트를 삽입하게 되면 차트를 삽입할 수 있도록 이런 이제 대화 상자가 하나 떴었죠. 그래서 우리는 A3 셀만 선택을 했지만 알아서 이 데이터가 입력되어 있는 모든 테이블 영역을 지금 점선으로 다 표시해 준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피벗 테이블을 만들 표의 범위가 지금 데이터라는 워크시트에서 A3부터 E23까지 지금 데이터가 입력되어 있는 모든 영역을 다 선택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이 선택된 영역을 대상으로 해서 피벗 테이블을 만들겠다는 거죠. 그리고 하단에 보시면은 이 피벗 테이블 보고서를 넣을 위치를 선택하라고 하는데 우리 2회차 수업에서 차트 삽입할 때도 기존 워크시트에 삽입을 할 수도 있었고 새 워크시트에 삽입할 수 있었죠. 우리는 새 워크시트에 피벗 테이블 보고서를 삽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새 워크시트 그리고 하단에 확인 클릭해 주실게요. 확인. 네, 그러면 우리 아까 선택했던 데이터 워크시트 바로 앞에 시트 하나가 지금 추가가 됩니다. 네. 보시면은 일반적인 그냥 빈 워크시트는 아니고 왼쪽에 피벗 테이블이 지금 삽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헷갈리지 않게 이 워크시트의 이름을 바꿔줄게요. 워크시트를 더블 클릭하셔서 피벗이라고 입력해 주시고 가로해 놓고 데이터라고 입력해 줄게요. 앞으로 피벗 테이블을 이 다른 워크시트에서 계속 연습을 할 거기 때문에 피벗 테이블이긴 한데 이 데이터 워크시트와 연관된 피벗이라는 거죠. 이렇게 워크시트의 이름을 변경해 주실게요. 네, 모두 변경하셨죠? 자, 그러면요. 제가 아까 샘플로 보여드렸던,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이런 피벗 테이블 만들려면요.
이 피벗 테이블에 들어갈 데이터들을 오른쪽 피벗 테이블 필드에서 선택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은 테이블이 비어 있어요. 피벗 테이블이 비어 있는데 이제 우리가 무엇을 분석할지를 먼저 생각을 하셔야겠죠. 자, 원본 데이터 워크시트를 보시면요. 여기서 우리가 궁금한 점이 뭐 여러 개 있겠지만 예를 들면 이 사람들이 이 다양한 운동화 품목을 샀는데 도대체 직위별로 어떤 품목들을 샀을까? 과장들은 어떤 품목들을 사고 스들은 어떤 품목을 사고 또 대리들은 어떤 품목들을 샀을까? 이것들이 좀 궁금할 수 있다는 거죠. 큰 차이가 없을 수도 있지만 주로는 이제 좀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직위가 높죠. 그런 분들은 아무래도 젊으신 분들보다는 또 이제 구매하는 품목들이 좀 나이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직위별로 어떤 품목들을 구매를 했는지를 보고 싶은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테이블을 좀 정리를 해야겠죠. 그래서 직위별로 품목들이 있으면 이제 운동화나 러닝화, 뭐 등산화들이 있는데 이것들을 직위별로 얼마나의 매출을 올렸는지를 보고 싶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열 부분에는 우리가 행이죠. 열이 아니고 행입니다. 죄송합니다. 행 부분에는 제품의 품목을 넣고요. 그리고 열에는 직위, 과장, 대리, 차장 이런 직위를 넣게 되면은 각 품목이 직위별로 어느 정도의 매출을 올렸는지를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테이블을 만들어 볼게요. 자, 이제 왼쪽에 요 시트로 가서요. 우리 시트 이름을 아까 피벗으로 바꿨죠? 피벗. 네. 네, 이제 이 피벗 테이블 왼쪽에 비어 있는데 우리가 필요한 요소를요. 오른쪽 필드에서 채워줄게요. 자, 오른쪽 피벗 테이블 필드 보이시죠? 피벗 테이블 필드를 한번 보실게요. 먼저 상단에 목록들이 있어요. 이 목록들 성면, 품목, 규격, 구격, 직위, 매출 이것들 모두 기존 데이터 워크시트에 있던 항목들입니다. 기억나시죠? 지금 이 항목들이에요. 이 항목들이 들어가 있고요. 그 하단에 보시면 4개의 칸이 있어요. 필터, 열, 행, 값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 위에 있는 요소들을 각각 행에 넣어주고 열에 넣어주고 값에 넣어주고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선택한 대로 테이블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우리 아까 이 행에다가는 품목을 넣기로 했습니다. 그러면은 상단 목록에서 품목 있죠? 이 품목 보이시죠? 품목 위로 하지 마시고요. 품목 위로 마우스를 가져가 보세요. 품목 위로 마우스를 가져가시면 품목에 음영이 생기죠. 초록색으로. 그리고 마우스 커서가 화살표로 바뀌어 있을 겁니다. 보이시죠? 보통 이 사방형 화살표는요. 이동을 할 때 나타나게 되는 마우스 커서예요. 그래서 이때 사방형 마우스 커서가 나오게 되면요. 이 품목을 마우스로 클릭을 한 상태에서 드래그를 합니다. 어디로 드래그를 하냐면요. 아래 행 보이시나요? 네, 행으로 드래그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품목 위로 마우스 가져가셔서 초록색 선을 확인하시면은 그대로 클릭하신 채로 아래로 천천히 지금 움직이는 거 보이시죠? 천천히 드래그해서 이 행 위로 가져가셔서 드롭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오른쪽 피벗 테이블 필드에서 품목이 선택이 돼서 행으로 들어갔죠? 그러면은 테이블을 만들 때 여기다가 항목을 넣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왼쪽을 보니까 정말 행에 이렇게 품목이 들어갔습니다. 보이시죠? 그럼 이번에는 열을 채워주도록 할게요. 열. 열에는 직위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오른쪽 피벗 테이블 필드에서 직위라는 이 항목 위로 마우스를 가져가 보시면 초록색 선이 생기죠?
이때 마우스를 클릭하셔서 천천히 이 아래 열 박스로 드래그 해주시면 돼요. 지기를 천천히 드래그해서 열 박스 안으로 가지고 오는 겁니다. 네, 그럼 열 안에 지금 지기가 들어가고 아까 행 안에 품목이 들어갔죠. 그리고 이제 왼쪽을 보시면은 바로 테이블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행에는 품목, 농구화부터 워킹화까지 4개의 품목이 들어갔고요. 열에는 과장부터 사원까지 4개의 직급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이제 데이터를 넣어야겠죠? 여기 보시면은 이제 농구화를 과장들이 어느 정도 매출을 올렸는지, 농구화 중에서도 이제 대리들은 어느 정도 매출을 올렸는지, 즉 이 경우는 대리급의 사람들이 농구화를 산 그 매출 금액을 모두 더한 게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를 어떻게 지어줄 거냐? 우리 지금 핵도 입력했고 열도 입력했으면 이 데이터 영역을 바로 값이라고 해요. 값. 그래서 오른쪽 피벗 테이블 필드에 보시면 아래에 값이라는 이 영역이 있을 겁니다. 여기에다가 실제 우리가 원하는 데이터 값을 끌어오면 되는 거예요. 네, 데이터 값은 어디 있죠? 우리 원본 데이터에서 보면은 매출. 이 숫자가 입력되어 있는 곳이 매출이라는 항목입니다. 그러면 이 피벗 테이블 필드에서 이 매출이라는 항목을 쭉 드래그해서 값으로 넣어주면 되겠네요. 값으로 이렇게 드롭해 주겠습니다. 네, 그랬더니 바로 테이블이 쉽게 만들어진 거예요. 보이시죠? 그래서 이렇게 이 항목별로 각 직급들이 어느 정도 구매를 했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총합까지 나오게 되는데요. 보니까 이 총합계를 보면은 어떤 직급에서 가장 많이 이 운동화를 샀나요? 네, 사원급들이 아무래도 좀 활발해서 그런지 운동화를 좀 많이 구매를 했네요. 그리고 과장급이나 부장급은 이제 매출의 총합이 100만 원 이하를 보여주고 있죠. 아무래도 이제 사원들이 나이가 좀 젊다 보니까 운동도 많이 하고 운동화를 구매하려는 그런 요구가 좀 큰 것 같아요. 그래서 한눈에 어떤 직급에서 어떤 운동화들을 많이 샀는지를 볼 수가 있죠. 네, 굉장히 쉽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시면은 이 금액들 보세요. 값들이 이게 이제 금액들이잖아요. 매출 금액들인데 이렇게 보니까 100만 원인지 뭐 10만 원인지 구분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런 경우 천 단위 콤마를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천 단위 콤마는요. 우리 그대로 팁을 편집하듯이 동일하게 적용해 주시면 돼요. 이 B5부터 F8, F9까지 이 데이터가 입력되어 있는 숫자가 입력되어 있는 셀들을 모두 드래그를 해줍니다. 네, 모두 드래그를 하셔서 상단에 홈 탭에서 표시 형식의 천 단위 콤마 표시를 클릭해 주세요. 네, 클릭해 주시면은 바로 천 단위의 콤마가 찍히게 되면서 훨씬 더 쉽게 금액을 판단할 수가 있죠. 근데 여기 보시면 이렇게 샵으로 표시되는 부분 있죠. 이 부분은요, 요 열 너비가 좁아서 이 숫자가 굉장히 긴 거예요. 그래서 숫자를 다 담지를 못하기 때문에 샵 표시가 되는 겁니다. 그럼 해당 열 너비를 넓게 조정해 주시면 돼요. 예, 간단히 넓이를 조절하시는 방법은요. 지금 B열은 괜찮아요. 근데 C열과 D열, E열, F열 모두 이렇게 샵이 나타나고 있죠. 열 너비를 조정하실 때는요. 내가 넓히고자 하는 이 열의 오른쪽 경계선 있죠. 지금과 같은 경우는 C열을 넓혀야 되는데 C열과 D열 사이에 이 경계선이 있어요. 경계선에 마우스를 가져가시면 양방향으로 화살표가 나올 겁니다. 양방향 화살표가 마우스 커서에 붙게 되죠. 이때 따닥 더블 클릭을 하시면은 이 숫자에 맞게 숫자가 샵으로 표시되지 않도록 바로 열 너비가 넓혀지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D열, E열, F열까지 이렇게 열 너비를 더블 클릭으로 넓혀주시면 쉽게 열 너비를 넓힐 수 있죠. 네, 여기까지 오셨나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굉장히 쉽게 제가 물론 설명을 하면서 시간이 좀 길어졌지만 이 피벗 테이블이 익숙해지게 되시면은 정말 몇 초 안에 테이블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어떤 분들은요, 테이블을 만들고 싶은데 우리는 지금 이 해에다가 품목을 넣고 열에다가는 지기를 넣었어요. 근데 나는 이걸 바꿔서 좀 더 편하게 보기 위해서 열에다가 지기를 넣고 죄송합니다. 열에 지기가 아니죠. 행에다가 지기를 넣고 예를 들면 대리, 과장, 부장, 사원 이런 식으로 이 행에다가 지기를 넣고 그리고 열에다가 농구화, 등산화, 뭐 러닝화 이렇게 품목을 넣고 싶은 거예요. 즉 이 테이블에서 열을 바꾸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 피벗 테이블 다시 새로 다 만들어야 될까요? 아닙니다. 이게 바로 피벗 테이블의 장점이에요. 이 테이블을 우리가 그냥 가지고 와서 만들었기 때문에 이때는 있는 항목과 열에 있는 항목을 오른쪽 필드에서 변경만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어떻게 변경하시냐면요. 쉽게 드래그로 이동하시면 돼요. 자, 오른쪽에 있는 피벗 테이블 필드 아래쪽에 가셔서요. 요 지금 행에 손목이 들어가 있는데 이 위로 마우스를 한번 가져가 보세요. 손목 위로 마우스를 가져가 보시면 역시 사방형 화살표가 나오게 되죠. 이때 이 품목을 쭉 드래그 하셔서 클릭하시고 쭉 드래그 하셔서 열 항목으로 이렇게 가져가셔서 드롭해 주시면 됩니다. 네, 드롭해 주시면은 지금 열에 2개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잘 안 보이시겠지만 이 열에 지금 지기와 요거 아래 화살표 버튼 클릭해 보시면 지기와 품목이 모두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지금 열이 너무 좁아서 안 보인다 하시는 경우에는요. 이게 보통 이제 열에 하나의 항목이 들어가게 되는데 2개 항목이 들어가면서 좀 좁혀져서 안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요. 이 영역을 좀 더 넓게 보시면 돼요. 상단에 피벗 테이블 필드 가시면 보고서의 추가 필드 선택 옆에 설정 버튼 보이실 거예요. 네, 설정 버튼 모두 보이시나요? 톱니바퀴 모양. 설정 버튼을 클릭하시면 이 피벗 테이블 필드를 볼 수 있는 보기 옵션이 있습니다. 설정 클릭해 보시면 지금 우리는 필드 구역과 영역 구역을 위아래로 표시한 이게 가장 기본적인 보기예요. 그래서 위에서 다양한 필드를 보여주면은 그것들을 드래그해서 우리가 아래 영역에다가 이렇게 드래그해서 넣게 되어 있죠. 근데 지금 이 영역 부분이 너무 좁아서 잘 안 보이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는요, 우리 영역 구역만 표시, 이 위에 있는 필드는 잠깐 가리고요. 이 밑에 있는 영역 구역만 표시하겠다는 거예요. 네, 영역 구역만 표시 2 곱하기 2, 이 형태를 선택해 주세요. 네, 영역 구역만 표시 이 형태를 선택해 주시면은 네, 위에 있는 필드가 잠깐 숨겨진 겁니다. 없어진 게 아니에요. 잠깐 숨겨졌기 때문에 이제 필드에서 영역 부분을 좀 더 넓게 볼 수가 있죠. 그러면 이제 열에서 지기와 품목이 함께 들어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은 왼쪽 피벗 테이블에도 행이 없어요. 지금 열에만 여러 가지 항목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반대로 지기 있죠. 열에서 지기 항목을 이렇게 클릭하신 상태로 쭉 드래그해서 행으로 가져와 볼게요. 자, 그럼 이제 아까와 반대로 열이 변경된 거예요. 이번에는 지기가 들어가고 그리고 열에 각각 품목이 들어갔죠. 그래서 내용은 똑같아요. 내용은 똑같은데 어떤 방식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이 행과 열을 아주 쉽게 바꿀 수가 있다는 거죠. 네, 이게 바로 이제 피벗 테이블의 장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목만 이렇게 바로 드래그를 해서 바꾸었지만 이 항목을 바꾸는 대로 이 하단에 총 합까지 보여주어서 오히려 부분합을 우리가 설정했을 때는 하나하나 이제 우리 상단에 데이터 탭 가셔서 이 부분합 지난 시간에 적용했던 거 기억하시죠? 부분합을 따로따로 진행하는 것보다 이렇게 피벗 테이블을 설정을 하면은 알아서 항목별로 우리가 이 총 합계를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이것도 이제 옵션이 있는데 나중에 좀 다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지금 가장 기본적인 피벗 테이블 만드는 방식을 배우시고 계십니다. 우리 지금 하단에 데이터 워크시트에서 어떤 직급의 사람들이 어떤 품목의 이 운동화를 많이 샀는지를 피벗 테이블을 통해서
한눈에 파악을 해보셨죠? 자, 그러면요. 이번에는 또 새로운 피벗 테이블을 작성하시러 하단에 있는 거래처 워크시트로 이동해 보시도록 할게요. 네, 이 워크시트에 있는 데이터들을 좀 먼저 보시면요. 거래처별로 현황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전자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을 운영하고 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왼쪽에는 우리가 판매한 우리의 거래 일자가 입력되어 있고요. 그 거래 일자별로 어떠한 거래처에 어떤 제품을 납품했는지를 보실 수가 있죠. 그래서 예를 들면 첫 번째 20년 1월 7일에는 경남전자에 LED TV를 18개를 납품을 한 겁니다. 단가는 한 개당 183만 원의 단가를 납품을 해서 공급가액이라는 건요. 이 왼쪽에 수량과 그리고 단가를 곱한 금액이죠. 그리고 오른쪽에 이제 부가세 보시면은 부가세는 이 공급가액에 대해서 10% 정도 붙게 되고요. 그리고 이 합계가 바로 이 공급가액과 부가세의 합계가 되겠습니다. 네, 표에 있는 데이터 이해하셨죠? 그러면 이 전자제품 공장의 사장인 우리가 봤을 때는 궁금할 거예요. 각 일자별로 또는 분기별로 또는 월별로 우리가 어떤 거래처에 어느 정도 금액에 납품을 하고 있는지 우리의 납품 수나 궁금하겠죠. 그러면은 지금 데이터가 이 경우도 지금 데이터가 몇 개 있나 볼까요? 거래 실적이 75개가 있네요. 75개의 거래 건이 있는데 이 75개를 언제 하나하나 다 둘러보겠습니까? 우리 아주 간단하게 피벗 테이블을 삽입을 해서 분석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피벗 테이블을 삽입을 하시려면 일단 이 데이터가 있는 테이블 영역에 우리가 마우스를 클릭을 하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이번에도 A3 셀을 한번 클릭해 보실게요. 거래 일자가 입력되어 있는 A3 셀을 클릭하시고 상단에서 삽입 가시면은 가장 왼쪽에 피벗 테이블을 삽입할 수 있습니다. 피벗 테이블 클릭하시면 이제 피벗 테이블을 만들 데이터의 범위를 바로 설정해 주죠. 데이터가 입력되어 있는 곳을 기준으로 해서 지금 보시면 거래처 워크시트에서 A3부터 H70지를 자동적으로 드래그를 해줍니다. 데이터가 입력되어 있는 셀들을 모두 선택을 해주고요. 네, 우리는 이번에도 편집을 좀 쉽게 하기 위해서 하단에 새 워크시트로 삽입을 해볼게요. 새 워크시트 그대로 선택하시고 확인 클릭합니다. 네, 그러면 새로운 시트가 삽입이 되고요. 시트 이름 먼저 바꿔주실게요. 더블 클릭해서 얘도 피벗 테이블인데 거래처라는 이 워크시트의 피벗 테이블이다 라고 이렇게 표시해 주겠습니다. 네, 거래처라는 이 워크시트에 있는 데이터를 기본으로 해서 피벗 테이블을 만들었다는 거죠. 네, 이렇게 이름 수정해 주시고요. 자, 그럼 이제 우리는 피벗 테이블을 만들어야겠죠. 네, 피벗 테이블 만드실 때도요, 간혹 우리가 이렇게 마우스 움직이다가 이 피벗 테이블이 이렇게 지금 설정되어 있는데 이 바깥쪽 있죠. 바깥쪽 아무 셀이나 클릭해 보시면은 필드 선택해야 되는데 필드 어디 갔지? 하고 놀라시지 마시고요. 그럴 때는 이 피벗 테이블 안에 마우스를 클릭을 해주시면은 피벗 테이블 안에 있는 아무 셀이나 선택을 해주시면은 오른쪽에 피벗 테이블 필드가 다시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럼 이 상태로 우리 이제 피벗 테이블 필드를 만들어 볼게요. 자, 오른쪽에 피벗 테이블 필드 보세요. 네, 우리가 아까 설정해서 영역만 보이도록 했기 때문에 위에서 목록 중에서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되는데 목록이 보이질 않습니다. 네, 이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시 피벗 테이블 필드에서 여기 설정 버튼 보이시죠? 네, 설정 버튼을 클릭을 합니다. 이제 피벗 테이블 필드가 보여지는
설정, 보기 옵션을 우리가 설정한다는 거예요. 설정 버튼을 클릭하면 네, 피벗 테이블을 어떤 형식으로 표시해 줄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영역 구역만 표시를 했기 때문에 위에 필드 구역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상단에 필드 구역과 영역 구역을 위아래로 표시. 여기를 클릭해 주시면 다시 우리가 처음에 이 피벗 테이블 배우셨을 때처럼 상단에는 필드가 보이고 하단에는 영역이 보이는 형태로 바뀌게 되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행열을 먼저 선택해 볼게요. 우리 행에는요, 일단 거래 일자를 넣어 볼게요. 그래서 위에 필드에서 거래 일자를 이렇게 드래그해서 행 영역으로 넣어 보시고요. 네, 그리고 이제 열에는 무엇을 넣으시냐면요, 제품명을 넣어 보겠습니다. 제품명, 위에 필드에서 제품명을 이렇게 드래그해서 열로 가지고 오실게요. 지금 왼쪽에 피벗 테이블 형성된 거 보시면은 왼쪽에는 1월부터 12월까지 이렇게 날짜가 있고요. 그리고 오른쪽에는 열에는 각각 이 공장에서 생산한 제품들의 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 납품된 납품 금액을 알고 싶겠죠. 1월에는 DMB가 어느 정도의 금액으로 총 납품이 됐는지 뭐 등등 이 숫자가 들어가야 되는데 숫자가 들어가려면은 여기 오른쪽 피벗 테이블 필드에서 값 영역에 항목이 들어가야 됩니다. 지금은 비어있죠? 그럼 우리 값을 가지고 올게요. 값은요, 어떤 값을 가지고 오시냐면요, 우리 원본 거래처 데이터 워크시트에 보시면은 이 제목 항목에서 합계 있죠, 합계. 이게 바로 이제 납품 매출액이겠죠? 우리 아까 계산하신 대로 수량과 단가를 곱한 공급가액에 부가세까지 더한 게 합계였습니다. 지금 합계를 가져오시면 되는 거예요. 합계에 있는 금액이 총 이제 매출 금액이겠죠? 그래서 피벗 테이블로 가셔서 이 위에 필드 영역에서 합계 보이시죠? 합계를 값 영역으로 드래그해서 가지고 오겠습니다. 그랬더니 숫자가 이렇게 채워지죠? 네, 이 숫자들 단위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머리가 아프죠? 그래서 이거 보기 쉽게 첫 단위로 콤마 찍어주도록 할게요. 이 숫자가 입력되어 있는 영역만 이렇게 드래그를 하셔서요. 그대로 상단의 홈탭에서 표시 형식에서 천 단위 콤마를 클릭해 주세요. 네, 그럼 이제 숫자가 좀 보기 쉽게 편해지고요. 샵으로 나오는 부분은 마찬가지로 이렇게 열 사이의 선에서 더블 클릭을 해주시면은 샵으로 가려진 숫자들이 모두 나오게 됩니다. 네, 이렇게 표시해 주셨죠? 자, 이렇게 하면은 월별로 각각 제품이 어느 정도 금액으로 납품이 되었는지를 한눈에 파악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은 총 합계까지 나오죠. 그래서 각각 제품의 1월부터 12월까지의 납품 금액까지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 사장이 한 가지 궁금한 점이 더 생기는 겁니다. 사실 원래 거래처라는 워크시트에서 보시면은 거래처별로 거래처가 한 곳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경남전자, 북극전자, 뭐 중부전자 등등 다양한 거래처에 납품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은 각각 거래처별로는 이 제품들을 어느 정도씩 판매를 했을까? 거래처별로 데이터를 보고 싶은 겁니다. 자, 피벗 테이블로 다시 이동해 볼게요. 지금 여기에는 이 거래 일자별로 그 제품이 어느 정도 팔렸는지를 총 합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이것들을 거래처별로 나눠서 보고 싶다는 거죠. 즉 필터를 적용하고 싶다는 겁니다. 그러면 쉽게 필터를 적용할 수 있는 게요. 자, 이 피벗 테이블을 클릭하면 오른쪽에 피벗 테이블 필드 나오고요. 이 하단에 영역을 보시면 우리가 그동안 열과 값을 통해서 표를 만들었는데 여기 필드가 있는 거 보이실 거예요. 우리가 선택해서 보고 싶은 부분을
필터로 적용할 수 있도록 넣어줄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 필터 항목에는 무엇을 넣어야 될까요? 네, 상단에 필드 영역에서 보시면은 거래처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거래처명을 필터로 이렇게 드래그해서 넣어 보실게요. 거래처명을 필터로 이렇게 드래그해서 넣어 보시면 네, 이제 필터에 거래처명이 들어갔죠? 그리고 왼쪽에 거래처명이라고 필터가 하나 생성이 된 거 보이실 겁니다. 네, 조금 어렵다는 분들 계신데요. 이 피벗 테이블이요. 지금 처음 보시면은 좀 어려우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밑에 이 워크시트가 지금, 밑에 워크시트 먼저 보실게요. 잠시만요. 이거 왜 확대가 안 되죠? 되네요. 네. 지금 우리 상단에 데이터 워크시트로 피벗 테이블 하나 만들었고요. 그리고 거래처 워크시트로 또 피벗 테이블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 부서별 경비와 쇼핑몰 현황 이 두 개의 이 워크시트에서도 계속 반복적으로 피벗 테이블을 만들어 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피벗 테이블을 총 4개를 만들어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좀 어려우실지 몰라도 계속 반복하시다 보면은 이제 피벗 테이블이 좀 익숙하게 되실 거예요. 열심히 따라해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럼 이제 다시 수업 내용으로 들어가서요. 우리 필터를 하나 적용을 했더니 필터는요. 이 테이블 밖에 이렇게 필터가 하나 생성이 됩니다. 보셨죠? 그래서 필터를 거래처명으로 설정을 한 거예요. 거래처명 보니까 옆에 모두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모두 옆에 있는 이 필터 버튼을 한번 클릭해 보실게요. 이거는요, 지난 시간에 배우셨던 필터와 동일해요. 그래서 저희가 이 피벗 테이블을 설명드리기 전에 이 엑셀 기본 수업에서 1회차부터 3회차까지 이 피벗 테이블에서 볼 수 있는 정렬, 구분합, 필터, 또 차트, 표 이 부분을 미리 다 학습을 시켜드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4회차 수업에서는요. 1회차부터 3회차까지 잘 복습을 해주셨을 때 이 4회차 수업에 조금 더 잘 적응하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자, 지금 거래처명을 필터로 두었는데 모두로 되어 있어요. 모두로 되어 있기 때문에 경남전자부터 뭐 북극전자까지 모든 거래처들이 다 표시가 된 겁니다. 그럼 이 중에서 나는 경남전자와의 거래 영역만 보고 싶다. 거래 내역만 보고 싶다. 그러면은 경남전자를 클릭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네, 상단에 지금 필터에서 필터 버튼을 클릭해 주시고 여기서 경남전자만을 클릭을 해주겠습니다. 네, 클릭을 하려고 했는데 여기 이제 체크하는 버튼이 안 보이실 거예요. 그러면요. 이 하단에서 여러 항목 선택을 클릭해 주세요. 여러 항목 선택을 클릭하겠다. 지금 선택이 모두 되어 있는데 여러 항목 선택을 클릭해 주시면 네, 왼편에 이 체크박스가 모두 나타나죠. 여러 항목 선택에 체크해 주시면 왼쪽에 체크박스가 모두 선택됩니다. 이거 우리 필터에서 배우셨던 내용과 다르지 않아요. 동일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중에서 경남전자만 체크되도록 해야겠죠. 그럼 상단에서 모두에 체크되어 있는 것을 다시 한번 클릭해서 해제해 주세요. 네, 모두에 체크되어 있는 것을 해제해 주면 이제 체크가 모두 해제되죠. 그럼 이 상태에서 우리는 경남전자만 다시 체크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경남전자만 이렇게 체크해 주시고 확인 클릭하시면은 지금 보이게 되는 이 매출 내역은 모두 경남전자와 거래건만 표시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경남전자와 거래를 했을 때 1월부터 11월까지 여기는 이제 경남전자와는 12월에는 거래 내역이 없었나 봐요. 그래서 12월이 안 나오는 이유예요. 8월도 안 나오는 거 보니까 8월에도 거래 내역이 없었나 보네요. 그래서 경남전자와의 거래 내역만 보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필터는요, 필터가 아니라 2개 이상의 필터도 적용할 수 있죠. 그리고 필터 버튼을 오른쪽에서 다시 클릭해 보시면 우리 지금 경남전자만 선택했잖아요.
그러면은 경남전자와 남극전자 요 두 업체가 우리 예를 들면 내가 되게 관심 있는 우리의 거래처다. 요 두 개의 업체만 선택해서 보고 싶다. 그럼 남극전자도 추가적으로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남극전자도 추가적으로 이렇게 체크해 주시고 확인 클릭하시면은 여기 이제 숫자가 바뀌게 되죠. 왜냐면은 지금 상단에 거래처명에 다중 항목으로 되어 있어요. 우리가 경남전자와 남극전자 두 개를 선택해서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필터를 이 만들어진 피벗 테이블에 적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번에는 그러면은 다시 이 거래처명 지금 두 개를 선택했는데 아예 모든 모든 거래처를 다 선택하고 싶다. 그러면 그대로 다시 필터 버튼을 클릭해 주시면 되는 거죠. 필터 버튼 클릭하셔서 이번에는 모두, 여기 모두에 체크해 주시면 전체 이 거래처에 모두 체크가 표시가 되면서 하단에서 확인 클릭해 주시면 모든 거래처와의 거래 내역이 다시 표시가 되겠습니다. 네, 필터는 지난 시간에 사용을 해보셨기 때문에 이렇게 사용하시는 방법이 좀 익숙하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번에는 이 피벗 테이블에 필터를 적용해 보셨고요. 자, 그리고 이제 왼쪽에 한번 보세요. 왼쪽에 보시면 거래 일자가 월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월, 2월부터 이제 12월까지 있는데 이 거래 일자 옆에 플러스 버튼이 있어요. 네, 플러스 버튼이라는 거는 여기 하단에 이제 무엇인가 더 세부 내역이 있는데 접혀져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1월 바로 옆에 있는 플러스 버튼 한번 클릭해 보십니다. 1월 옆에 있는 플러스 버튼을 이렇게 클릭을 해보시면은, 네, 지금 숨겨져 있던 거예요. 1월에는 각각 1월 7일, 10일부터 31일까지 이렇게 거래 내역이 있는데, 이것들 다 보여주면은, 좀 세세할 때는 좋지만 표가 좀 지저분해 보이죠? 좀 깔끔하게 이렇게 접어준 겁니다. 그래서 요 마이너스, 왼쪽에 마이너스를 다시 클릭하시면은, 다시 1월의 세부 내역이 접히게 되죠. 자, 그러면은 여기 이제 원본 데이터를 보시면 원래 이 거래처라는 워크시트로 가보세요. 가보시면 거래 일자가 연, 월, 일로 표시되어 있어요. 연, 월, 일. 그리고 다시 피벗 테이블로 와보시면 연, 월, 일로 표시되어 있는데 여기서 이제 월별로 이렇게 묶어준 거죠. 그러면 원래 이제 연, 월, 일로 돼 있는 데이터를 월로 지금 그룹화를 시켜주었다는 건데 이 그룹화도 우리가 기준을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월별로 볼 수 있지만 보통 회사를 운영하시는 분들은 분기별 데이터도 궁금해 하시겠죠? 그럼 이거를 분기별로 바꿔볼게요. 자, 이거 지금 어디서 보실 수 있냐면요. 잠깐만 오른쪽에 피벗 테이블 필드 한번 보세요. 피벗 테이블 필드에서 지금 밑에 영역이 좀 좁게 보이는데 영역을 잠깐만 넓게 보기 위해서 피벗 테이블 필드에서 설정 버튼 클릭해 보겠습니다. 설정 버튼 클릭해 보시고 영역 구역만 표시. 지금 이 영역 구역만 좀 넓게 보겠다는 거예요. 이 필드 영역, 모든 항목이 입력되어 있는 이 필드 영역 잠깐만 숨기겠다는 겁니다. 영역 구역만 표시를 잠깐 보실게요. 클릭. 네, 이렇게 보시면 행해 보세요. 행에는 거래 일자가 입력되어 있는데 거래 일자에 월이라고 또 되어 있습니다. 거래 일자인데 월별로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거래 일자인데 월 형식으로 보게 되어 있다라고 여기 행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이 기준을 한번 바꿔볼게요. 자, 우리 지금 A5 셀에 1월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월 기준으로 날짜가 지금 그룹화가 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A5 셀에서 A5 셀 클릭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한번 클릭해 보실게요. 마우스 오른쪽으로 클릭해 보시면은 여기 월로 구분합이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거 펼쳐보면은 1월 중에 이제 거래된 실제 날짜가 나오지만 이렇게 부분합으로 묶어주었다는 거를 보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에서 우리 월 말고 다른 기준으로 한번 보시도록 할게요.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시면은 여기에서 마우스 오른쪽에서 우리 그룹, 우리 월로 부분합되어 있는 거를 확인하셨고 하단에 보시면 그룹 클릭해 보실게요. 그룹을 클릭해 보시면 마우스 오른쪽에서 그룹 클릭해 보시면 지금 그룹화가 되어 있는 항목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데이터가 2020년 1월 7일부터 2020년 12월 22일까지요. 이 시작 날짜, 끝 날짜는 우리가 따로 입력하지 않아도 알아서 인식해서 입력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밑에 보시면 단위가 일과 월 두 개가 선택되어 있습니다. 일과 월 두 개가 선택이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플러스 버튼을 클릭을 하시면 일자별로도 볼 수 있고 이것들이 그룹화되어서 월별로도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룹을 일 단위와 월 단위로 표시를 해주고 있고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단위를 바꿔줄 수가 있어요. 나는 월 단위가 아니라 분기 단위로 보겠다. 분기 단위로 보고 싶다 그러시면요. 하단에서 분기를 클릭해 주시고요. 그럼 분기에도 이렇게 색칠이 되죠. 대신 월 단위로는 보지 않겠다. 월 단위로는 안 보려면요. 월을 다시 한번 클릭해 주시면은 선택된 부분이 해지가 됩니다. 어렵지 않죠? 클릭하시면 선택이 되고 다시 재클릭하시면은 해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는 원래 일 단위와 월 단위로만 봤지만 나는 이번에는 일 단위와 분기 단위로만 보고 싶다 이거예요. 그리고 확인을 클릭하시면 이제는 기준이 월이 아니라 4분기 기준으로 바뀌게 된 겁니다. 보이시죠? 그래서 플러스 버튼을 클릭하시면은 우리가 아까 분기와 일로 설정을 했기 때문에 플러스 버튼 클릭하시면 이제 분기가 일자별로 이렇게 보여지죠. 1, 4분기는 1월부터 3월까지를 이야기하기 때문에 1월부터 3월까지의 데이터들이 1, 4분기로 그룹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다시 이제 접어보시면 마이너스 버튼을 클릭하시면은 접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날짜별로 거래 일자별로 이렇게 데이터가 있을 때는 사실 분기별, 월별, 연별 이런 데이터들을 그룹화해서 보시고 싶으실 거예요. 그럴 때는요. 이 왼쪽 우리 피벗 테이블에서 이 거래 일자 있죠. 거래 일자가 입력되어 있는 셀 하나를 클릭하시고요.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시면은 이 일자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룹되어 있는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룹을 클릭하시면 어떤 기준으로 일자를 그룹해 주었는지를 볼 수가 있죠. 밑에 단위가 일은 이제 기본이고요. 분기로 볼 건지 또 나는 연별로 보고 싶은지 월별로 보고 싶은지를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선택하실 때는요. 이렇게 그대로 클릭하시면은 파란색으로 선택이 되고요. 다시 한번 클릭하면은 하얀색으로 변하면서 해제가 되는 형태니까 이런 식으로 내가 보고 싶은 단위를 선택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확인 클릭해 주시면 지금은 우리가 분기라고 선택이 되어 있기 때문에 분기별로 지금 데이터를 그룹화해 준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이 행 영역 피벗 테이블 필드 보시면은 우리가 분기를 기준으로 그룹을 시켰기 때문에 이 거래 일자가 지금 분기별로 그룹화가 되어 있다라고 하나의 이제 원래 우리가 행에다가 거래 일자라는 항목을 입력을 했는데 이 거래 일자를 분기 기준으로 보고 있다라고 거래 일자의 기준까지 같이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상단에 이제 필터에서는 우리가 아까 필터에 거래처명을 넣었기 때문에 이 상단에 이 피벗 테이블의 상단에 거래처명으로 필터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필터가 적용된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어떠세요? 이 두 개 정도 피벗 테이블을 만들어 보셨는데 이제 조금 피벗 테이블의 개념이 잡히시나요? 처음에는 좀 굉장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여러 번 연습해 보시면요. 오히려 이게 구분합이나 필터를 설정하는 것보다 많은 데이터를 한 번에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보는 거는 굉장히 더 편리하다는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혹시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요, 나중에 다시 한번 이제 복습을 해보시고요. 우리 그러면요, 이, 지금 하나의 피벗 테이블을 더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오른쪽에 이제 부서별 경비로 가보실게요. 하단에 부서별 경비 워크시트로 가보시면, 네, 이 데이터가 어떤 내용인지를 먼저 살펴보시면요. 일단 전반기입니다. 전반기라고 하기 때문에 보통 1월부터 6월까지의 데이터가 있겠죠. 네, 1월부터 6월까지의 전반기입니다. 전반기, 후반기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전반기에 부서별로 비용 지출 내역서를 우리가 이제 사장이라고 생각하고 봅시다. 사장인데, 이런 부분들이 참 안타깝습니다. 사장 입장에서는 직원들이 돈을 쓰는 게 너무 아깝죠. 근데 직원들은 회사 비용으로 소모품을 산다던가 또는 뭐 밥을 먹을 때 웬만하면 이제 회사 비용으로 쓰는 게 기분이 좋죠. 이게 참 양날의 검인데 이제 우리는 직원 입장이 아니라 사장의 입장인 겁니다. 요새 너무 직원들이 비용을 마구마구 쓰는 것 같아요. 이거 어떤 부서들이 자꾸 이렇게 비용을 많이 지출하는지 한번 보고 싶은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렇게 레이더를 돌리면서 누가 비용을 많이 썼나 보는 겁니다. 이렇게 지금 데이터를 이제 회계팀 또는 경비팀에다가 사장이 요청을 했어요. 자, 부서별로 비용 지출 내역서를 주세요. 그랬더니 이런 데이터로 준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사장은 이거 일자별로 각각 어떤 팀들이 어떤 항목으로 얼마를 썼는지를 볼 수가 있는데 이게 일자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나는 항목별로 좀 보고 싶은데 이거를 그럼 테이블 형태를 바꿔야 된다는 거죠. 네, 항목별로 보고 싶다. 그러면 테이블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새롭게 피벗 테이블을 만들어서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조립해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게 피벗 테이블의 장점입니다. 원래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데 이 표가 끝이 아니라 이 표에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내가 원하는 대로 열과 행을 조립을 해서 내가 원하는 형태로 볼 수 있다는 게 바로 피벗 테이블이죠. 자, 그럼 피벗 테이블을 먼저 하나 삽입을 해보도록 할게요. 피벗 테이블 삽입할 때는 이런 빈 공간에다가 마우스 클릭하시면 안 됩니다. 데이터가 입력되어 있는 왼쪽 테이블에서 우리 A3를 클릭해 주시면 이제 테이블에서 데이터가 시작된 영역이죠. A3를 클릭하시고 피벗 테이블을 삽입해야겠죠. 상단에 삽입 가셔서요. 가장 왼쪽에 있는 피벗 테이블을 클릭합니다. 그러면은 이 시작점부터 이 분석할 데이터의 영역이 알아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건 우리가 손댈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바로 새 워크시트로 넣어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확인 클릭하시면 피벗 테이블이 새로운 워크시트로 들어가게 돼요. 우리 헷갈리지 않게 이 새로운 워크시트의 이름을 바꿔줄게요. 시트 이름을 따닥 더블 클릭하시고 얘는 피벗 테이블이긴 한데 부서별 경비에 대한 피벗 테이블이다 라고 이렇게 바꿔줄게요. 괄호가 빠졌네요. 네, 이렇게 바꿔주겠습니다. 원본 데이터는 부서별 경비라는 워크시트에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피벗 테이블을 새로운 워크시트로 하나 삽입을 해준 거죠. 네, 여기까지 오셨나요? 네, 그러면은 이제 우리 피벗 테이블 만들 준비가 된 거고요. 여기까지는 이제 쉽게 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피벗 테이블 삽입하는 건 어렵지 않죠? 이 원본 테이블에서 테이블 영역에 셀을 하나 선택하고 삽입 가셔서 피벗 테이블만 선택을 하시면은 새로운 워크시트에 입력을 해주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필요한 영역을 열에 입력해주면 되는 거죠. 자, 여기서부터는요, 조금 이제 머리 좀 식히실 시간이 됐습니다. 쉬는 시간 종료되었습니다. 자리에 돌아오셨나요?
네, 이제 피벗 테이블 앞서서 2개의 테이블을 만들어 보셨는데 이제 또 복습도 하시고 새로운 형태의 피벗 테이블을 만들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피벗 테이블을 우리 삽입을 하나 했고요. 이제 이 피벗 테이블을 어떻게 설정을 해야 될지 홈과 열과 값을 설정해 주셔야겠죠. 자, 오른쪽 피벗 테이블 필드 보세요. 우리가 아까 이런 경우 있어요. 우리가 열이나 행이나 지금 이 영역 필드 보시면은 우리 4개의 피벗 테이블 필드에서 4개의 영역의 항목들을 가져갈 수 있는데 이 각각의 영역에 2개 이상의 항목이 들어가게 되면은 이 영역이 좁아서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피벗 테이블 필드에서 이 설정 버튼으로 영역 부분만 지금 보이게 바뀌어져 있어요. 원래 기본 보기는요, 상단에 필드 영역이 있고 하단에 이렇게 4개의 영역이 있어서 위에 필드에서 하나씩 선택을 해서 각각의 영역으로 드래그해서 끌고 왔었죠. 지금 이 피벗 테이블 필드에서 설정으로 가셔서 다시 기본 보기로 가실게요. 이거를 영역이 지금 피벗 테이블 필드 영역이 좁기 때문에 그때그때 설정으로 바꿔가시면서 보셔야 돼요. 그래서 가장 상단에 있는 이 설정 버튼을 클릭하셨을 때 가장 상단에 있는 필드 구역과 영역 구역을 위아래로 표시, 이 부분을 선택하실게요. 또는 요 두 번째 있는 옵션 있죠. 필드 구역과 영역 구역을 옆으로 표시 옵션 한번 클릭해 보시면은 이 펼친 옵션으로 보셔도 돼요. 이 두 번째 있는 옆으로 표시 클릭하시면은 이제 왼쪽에서 필드를 선택해서 오른쪽에서 각각의 영역에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이건 이제 보기 나름이에요. 수강생 여러분들이 보시기 편한 형태로 설정을 해주시면 돼요. 근데 저는 가장 기본적으로 이 설정에서 위아래로 표시, 이 위아래로 표시를 선택할게요. 이게 아마 제일 익숙하시고 편하실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우리 여기서 어떤 부서들이 일자별로 어느 정도의 값을 지출했는지 볼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 피벗 테이블을 그리기 전에 행과 열에 어떤 항목을 넣을 건지를 먼저 고민을 해볼게요. 그래서 지금 부서별로 어떤 부서가 돈을 많이 썼나를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행 항목에는 부서의 이름이 이렇게 영업부 또는 뭐 마케팅부 이런 식으로 부서의 이름이 쭉 들어가게 될 거고요. 그 부서들이 각 일자별로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별로 금액을 어느 정도 썼는지를 볼 겁니다. 자, 그러면 항목에는 부서가 들어가야 되겠죠? 그리고 열 항목에는 일자가 들어가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왼쪽 피벗 테이블 필드에서 여기 보시면 먼저 일자 행 먼저 채울게요. 행. 예, 부서를 행으로 채울게요. 부서를요. 부서 위쪽으로 마우스 가져가면 초록색으로 선택이 되죠. 이 상태에서 쭉 드래그 하셔서 행 영역으로 가져가 주세요. 부서를 행 영역으로 가져가시면 왼쪽에 이제 행에 각 부서들의 이름이 입력되게 되죠. 자, 그럼 부서들이 각 일자별로 얼마를 썼는지 볼게요. 그래서 열 항목에는 일자를 넣어주겠습니다. 그대로 오른쪽 피벗 테이블 필드 가셔서 이 일자 항목을요. 열 영역으로 이렇게 드래그해서 넣어주세요. 네. 그래서 여기도 이제 원래 부서별 경비 이 원본 데이터를 보면은 이게 날짜별로 되어 있어요. 날짜별로 입력되어 있는데 이 피벗 테이블에서는 그룹화가 기본적으로 설정이 돼 있어서 우리 아까 앞서서 이 거래처별 판매 항화 이 데이터에서도 우리 피벗 테이블 만들었을 때 월별, 분기별로 그룹화할 수 있었죠. 지금 보시는 부서별 경비에서도 사실은 월 1까지 나오게 되면은 굉장히 데이터가 많고 표가 길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월별로 그룹화를 시켜준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 월 옆에 플러스 버튼을 클릭해 주시면
이 하단에 1월 6일 실제 금액을 쓴 이제 법인카드를 긁은 날짜가 이렇게 표시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다시 마이너스 버튼을 클릭해 주시면 접힙니다. 월별로 그룹화를 해준 거고요. 자, 그럼 실제 얼마를 썼는지 지출 비용을 요 값 영역에 넣어줘야겠죠. 그래서 오른쪽 피벗 테이블 필드로 가셔서 지출 비용 있죠. 지출 비용을 값 영역으로 드래그 해줍니다. 값 영역으로 드래그를 해주면 이제 각 부서별로 1월에는 얼마를 썼는지, 2월에, 3월에, 즉 전반기니까 6월까지 얼마를 썼는지 금액을 보여주죠. 그래서 총 합계는 이제 월별로 총 합계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회사에는 지금 현재 5개의 팀이 있는데 5개의 팀이 월별로 이 지출한 비용을 모두 총 합계로 보여줘서 1월에는 이거 금액 보기가 어렵네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 천 콤마 표시해 줄게요. 이 금액이 들어가 있는 영역을 모두 드래그 해주시고요. 상단에 홈 탭 가셔서 표시 형식에서 콤마를 클릭해 줍니다. 네, 그럼 이제 금액이 표시가 첨단위 콤마가 표시돼서 더 읽기가 편해지죠. 이런 식으로 군데군데 샵이 있는 경우는 이 열 너비가 좁아서 이 안에 있는 숫자를 다 감당하지 못해서 그렇다 그랬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해당 열의 오른쪽 경계선에 마우스를 가져가셔서 요 열 번호 있죠? 열 번호 있는 쪽에다가 요 경계선에 마우스를 가져가시면 양방향 화살표가 뜨면서 따닥 더블 클릭하시면 열 너비가 자동적으로 넓어지게 됩니다. 열 너비를 넓혔고요. 샵 표시된 것 없이 모든 숫자가 보이죠? 자, 이렇게 해서 하단에 총 합계가 나오기 때문에 이 5개의 부서들이 1월 동안 사용한 비용의 총 합계를 보실 수가 있죠. 그럼 여기서 대체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보니까 영업부에서 1월에는 가장 많은 지출을 했고요. 그리고 2월에는 영업 지원팀에서 가장 많은 비용을 지출했네요. 그리고 3월에는 영업부에서 지출을 많이 했고, 이게 웬일이죠? 4월엔 무슨 행사가 있었나 봐요. 영업 지원팀에서는 4월에 300만 원이나 썼네요. 그래서 이렇게 월별로 어떤 팀들이 비용을 가장 많이 썼는지를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여기 지금 월별로 볼 수 있지만, 이거 우리가 뭐 분기별로 기준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지금 피벗 테이블 필드 보세요. 피벗 테이블 필드에서 열 영역을 보시면 지금 여기 월 기준으로 그룹화가 되어 있다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는 다른 방법으로 확인하시는 방법은요. 지금 월 이렇게 플러스 버튼 있는 월 1월에 마우스로 클릭을 하시고 여기가 지금 B4셀이에요. B4셀을 클릭하시고 이거 아까 앞서서도 하셨던 부분인데 다시 복습하실 겸 보시는 겁니다. 1월을 클릭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클릭해 보시면 그룹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룹. 지금 그룹화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이 플러스 버튼 보이시죠? 이 아이콘처럼 이렇게 플러스로 그룹화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룹을 클릭하시면 마우스 오른쪽에서 그룹 클릭하시면 지금 기준이 일과 월에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럼 나는 일과 월이 아니라 일과 분기만 보겠다. 그럼 분기를 추가적으로 클릭하시고 월은 다시 클릭하셔서 해제해 주시면 이제 분기별로만 나눠지게 되는 거죠. 이게 지금 사실 데이터가 1월부터 6월까지 전반기이기 때문에 분기별로 하면은 1분기와 2분기로만 나뉘어지겠죠. 네, 그리고 하단에서 확인 클릭해 주시면 이제는 분기별로 나눠진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지금 이렇게 다 펼쳐져 있는데 1, 4분기에서 왼쪽 마이너스 버튼을 클릭하시면 네, 이렇게 묶이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2, 4분기도 마찬가지로 옆에 마이너스 버튼 클릭하시면 이렇게 묶여지고요. 그래서 1, 4분기와
2, 4분기별로 이렇게 묶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날짜가 있는 경우에는요, 분기 또는 월, 연별로 그룹화 기준을 다르게 설정하실 수 있다는 거, 이제 조금 더 익숙해지셨죠? 자, 그럼 여기에서요, 지금은 전체 지출 비용만을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사실 원본 데이터, 이 부서별 경비 원본 데이터 가면요, 이 지출 비용도 항목이 있습니다. 뭐 접대비, 통신비, 회식비 뭐 등등 이 항목들이 있는데 이것들을 별로 나눠서 보고 싶은 거예요. 다시 피벗 테이블로 가서 여기는 지금 전체 비용들을 전체 비용의 다 합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 비용들이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럼 이 사장이 생각을 하는 겁니다. 아무래도 회식비를 줄여야겠다. 이 비용 줄인다고 하면 가장 첫째로 줄이기 쉬운 부분이 바로 회식비예요. 뭐 영업에 들어가는 비용은 사실 줄이기가 어렵죠. 영업 활동을 해야 되니까. 근데 회식비는 줄이는 게 뭐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회식비를 줄이는 게 비용을 아끼는 방법 중에 가장 쉬운 방법이죠. 그러면은 이 각각의 부서별로 회식 비용을 누가 제일 많이 먹었나? 예, 그거 봐야겠죠? 그럼 여기서 이 비용 중에서 필터링을 적용하는 겁니다. 네, 필터 지금 적용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필터 적용해 볼게요. 네, 오른쪽에 피벗 테이블 필드에서 필터에다가 여기 계정 항목. 계정 항목이 아까 뭐 소모품비, 영업비, 회식비 나뉘어져 있던 항목이에요. 이 항목을 필터로 넣어버리는 겁니다. 필터로 계정 항목을 이렇게 드래그해서 넣어볼게요. 그래서 오른쪽 피벗 테이블 필드에서 필터의 계정 항목 이렇게 넣어주시고요. 그리고 왼쪽에 피벗 테이블 영어 보면은 이제 피벗 테이블 상단에 이 계정 항목이라는 필터가 적용되어 있어요. 지금 모두 선택되어 있는 상태죠. 이거 이제 우리 지난 시간에 배우셨던 필터가 여기서 바로 적용되는 겁니다. 이 필터 버튼을 오른쪽에서 클릭하시면 자, 여기서 우리는 그 많은 비용 중에서 회식 비용만을 골라서 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제 체크박스가 왼쪽에 없죠. 체크박스 없는데 하단에서 여러 항목 선택에 체크를 해주시면은 여러 항목 선택 체크해 주시면은 체크박스가 생성이 되죠. 상단에 모두 옆에 있는 체크박스를 클릭을 해주시면은 이 체크박스 클릭해 주시면 체크가 모두 해제되죠. 그럼 이 중에서 우리는 회식비만 선택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제하시고 오른쪽에 스크롤 막대에서 회식비 맨 밑에 있네요. 회식비를 클릭해 줍니다. 그리고 확인. 네, 그럼 상단에 계정 항목에서 이제 회식비 비용만 보겠다. 많은 비용 중에서 회식비로 지출된 금액만 보겠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부서별로 누가 회식을 많이 했나 볼 수 있죠. 네, 보니까 비슷비슷한 것 같아요. 지금 분기별로 1, 4분기에는 뭐 영업부는 아예 1, 4분기에 회식을 안 했네요. 네, 팀에서 회식하기 싫어했나 봐요. 네, 그리고 이제 2, 4분기에도 보니까 영업부에서는 이제 회식을 잘 안 하나 봅니다. 네, 대체적으로 분기별로 다른 팀들은 22만 원에서 24만 원 정도의 회식 비용을 지출했는데 영업부는 회식비가 좀 다른 데보다 적어요. 그럼 이제 사장 입장에서는 이 영업부에서는 일 열심히 하고 회식비를 적게 쓰고 있구나라고 이제 뿌듯해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팀별로 회식비를 누가 많이 쓰고 있나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사실은 이제 실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영업부에서는 사실 다른 팀보다 회식비가 적을 수밖에 없는 게요. 우리 영업사원분들은 이제 밖에 나가서 고객을 많이 만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바쁩니다. 그래서 주로 고객들과 만나서 회식을 하기 때문에 아마 내부에서 영업부 직원들끼리의 회식은 시간이 아마 없으실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회사마다 상황이 다르겠지만. 그래서 이 회식비를 보실 수가 있고 그러면 이제 회사에서 통신비도 지원을 해주겠죠. 그러면 통신비는 누가 제일 많이 썼나? 이것도 상단에서 계정 항목 필터로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회식비가 아니라 이 필터 버튼 클릭하셔서 이번에는 이 하단에서 회식비를 다시 클릭하셔서 회식비를 제외시키고 그리고 그 위에 있는 통신비만을 클릭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통신비만 클릭을 해서 확인을 해보면 네,
상단에 이제 통신비를 누가 제일 많이 썼는지도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통신비는 분기별로 봤을 때 영업부가 또 많이 씁니다. 이게 이제 업무의 성격을 반영을 하는 거죠. 영업부는 아무래도 사람을 많이 만나야 되기 때문에 그만큼 더 많이 하겠죠. 통신비를 더 많이 썼다. 근데 1분기에는 이 데이터 이제 가상의 데이터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제 원래 1, 4분기에도 열심히 일을 해서 이 통신비에 지출 항목이 나와야겠죠. 네, 웬일인지 1, 4분기에는 예, 통신비가 없습니다만 네, 일단 대체적으로 영업부에서 지금 통신비를 많이 쓰고 있다는 거를 사장님은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 필터까지 적용을 해 보셨고요. 이제 조금 더 이 피벗 테이블이 훨씬 더 이제 수강생 여러분들께 익숙해지셨을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제 이 피벗 테이블에서 만들 피벗 테이블을 생성하고 이 피벗 테이블에 넣을 항목을 선택하시는 거는 익숙해지셨을 겁니다. 그럼 여기서 한 개 더 들어가서 이제 피벗 테이블의 레이아웃을 한번 변경해 보도록 할게요. 지금 보시면요. 보세요. 총 합계가 지금 열 기준으로 총 합계가 생성이 됩니다. 지금 1, 4분기에 총 합계. 지금 여기 통신비만 나와 있는데 2, 4분기에 총 합계, 열 기준으로만 총 합계가 나와요. 이거는 우리가 설정하지 않았는데 알아서 이렇게 총 합계가 나옵니다. 근데 이것도 우리가 설정을 변경할 수 있어요. 자, 이걸 어디로 변경을 하실 수가 있냐면요. 일단 우리가 이 피벗 테이블 영역 안에서 아무 셀이나 이렇게 클릭을 해보시면 상단에 피벗 테이블 도구라는 이 메뉴가 활성화됩니다. 이 피벗 테이블을 생성을 했는데 이 피벗 테이블의 뭐 디자인이나 어떤 레이아웃을 바꾼다는 거예요. 네, 여기에서 이 피벗 테이블 도구 상단에서 디자인으로 한번 가보세요. 디자인. 피벗 테이블의 도구에서 디자인으로 가보시면 왼쪽 상단에 이 옵션들이 나와 있어요. 구분합부터 비인행까지 이 피벗 테이블의 레이아웃을 바꾼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보시면 우리 총 합계가 열 기준으로만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나는 이 행 기준으로도 총 합계를 여기 지금 행 기준으로 합계가 나와 있네요. 그래서 지금 열 기준 총 합계, 행 기준 총 합계가 모두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우리가 바꾸실 수가 있어요. 상단에 총 합계를 클릭하셔 보시면은 기본적으로 이 피벗 테이블을 만들 때 행과 열의 합계를 모두 넣을 것인지 또는 행만 총합계를 넣을 것인지 열만 총합계를 넣을 것인지 또는 아예 총합계라는 걸 건지를 선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한번 열의 총합계만 설정, 요 마지막 옵션을 선택해 보시면 네, 이제 오른쪽에 행 총합계는 사라지고 열의 총합계만 이렇게 나타나는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이 피벗 테이블의 레이아웃을 나에게 맞도록 조정해 가시는 거예요. 네, 그리고 또는 다시 부분에도 총합계가 나왔으면 좋겠다. 그럼 어렵지 않습니다. 상단에 총합계 가셔서 과 열의 총합계가 모두 나오도록 두 번째를 클릭해 주시면 다시 기준의 총합계도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총합계를 설정하셨다면은 그 왼쪽에 보세요. 부분합도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부분합. 우리 지난 3회차 수업에서 배우셨을 텐데 부분합, 그냥 원본 데이터에서 부분합을 설정할 수도 있지만 이 피벗 테이블을 기준으로 부분합을 설정하실 수도 있죠. 그래서 상단에 부분합 가셔서 부분합을 지금은 부분합이 표시되어 있지 않아요. 근데 이제 부분합을 표시하려면은 잠시만요. 이 데이터를 지금 우리 필터링으로 통신비만 봐서 데이터를 전체 데이터로 바꿔줄게요. 이 부분합을 설정하시기 전에 상단의 계정 항목 필터 버튼을 클릭하셔서 계정 항목을 모두로 체크해 주세요. 모두로 체크해 주시고 확인해 주셔서 필터링 없이 그대로 부분합 적용해 보겠습니다. 모두로 설정해 주세요. 모든 비용이 다 나오게 되고요.
자, 여기에서 부분합을 한번 설정을 해보도록 할게요. 상단에 부분합 가셔서 지금 부분합 표시 안 해주고 있는데 그룹 하단에 여기는 지금 부분합을 설정하기가 데이터가 좀 부분합이 별로 필요가 없겠네요. 그러면요, 우리 이거는 다른 테이블에서 한번 설정을 해볼게요. 우리 왼쪽에 피벗 테이블 만든 것 중에서 하단의 워크시트에서 거래처 피벗, 네, 거래처 기준으로 피벗 테이블 만들었던 이 워크시트로 이동해 보실게요. 네, 여기에서는 우리가 한번 부분합을 설정해 보도록 할게요. 왜냐하면은,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행의 4분기별로, 이렇게 지금 데이터가 정리가 되어 있는데, 이거를, 잠시만요. 월별로 한번 먼저 바꿔볼까요? 네. 요 A5 셀을 클릭하시고요. 지금 1, 4분기로 되어 있는데, 마우스 오른쪽 클릭해 보시면은, 이 그룹을요, 월 기준으로 다시 바꿔볼게요. 그래서 클릭하셔서, 그룹 클릭하셔서, 지금 1과 분기로 되어 있는데, 1과 월 기준으로 바꾸고, 분기는 해제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확인 클릭해 주시면 이제 분기가 아니라 월 기준으로 나오게 되죠. 네, 월 기준으로 나오게 되고요. 이게 좀 넓으니까 좀 접어볼게요, 여기를. 이렇게 데이터들을 좀 접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분기별로 지금 데이터를 정리를 했는데, 여기에서, 부분합을 한번 표시를 해볼게요. 상단에 부분합 가셔서 그룹 하단에 모든 부분합 표시, 그룹 하단에 모든 부분합 표시를 클릭해 주시면은 이 그룹화된 게 지금 월 기준으로 그룹화를 해줬잖아요. 그러면은 월 기준으로 부분합이 모두 나오게 됩니다. 보이시나요? 네, 지금 1월의 경우에 지금 그룹을 해제하면은 1월이라는 그룹 안에 실제 거래가 일어난 글자가 나타나게 되고 밑에 부분합을 이렇게 표시를 해준다는 겁니다. 지금 이 경우는 정확히 부분합이 필요하진 않아요. 어차피 우리가 총합으로 볼 수 있지만 근데 만약에 부분합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 1월이라는 그룹 하단에 바로 부분합까지 추가적으로 표시를 해줄 수 있다는 거죠. 이건 이제 데이터의 성격마다 다른데 이렇게 부분합도 설정을 할 수가 있고요. 자, 우리는 다시 부서별 경비 피벗으로 돌아올게요. 부서별 경비 피벗으로 돌아오셔서 이제 여기서는 우리가 부분합을 설정할 수 없어서 잠시 다른 데이터로 가서 부분합 기능을 배워보셨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 피벗 테이블 도구에서 디자인에 와 있는데 부분합도 적용을 해보고 총합계도 열합계인지 행합계인지 또는 아예 해제를 할 건지를 선택해 보셨고 그리고 보고서 레이아웃 보세요. 이 보고서 레이아웃이라는 건요. 지금 여기는 피벗 테이블 형태인데 이거를 약간 보고서처럼 더 예쁘게 만들 것인지 또는 그냥 피벗 테이블 형태로 볼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고서 레이아웃을 클릭해 보시면 옵션이 5개예요. 그래서 압축 형식으로 표시를 해보시면 네, 압축 형식이면은 지금 원래는 1, 4분기에 데이터들이 쭉 쳐야 되는데 이렇게 압축돼서 그룹화된 채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다시 보고서 레이가 가셔서 개요 형식으로 개요 형식으로 표시하시게 되면은 이 압축 형식과는 다르게 이 분기와 일자별로 지금 나눠서 볼 수 있다라고 이렇게 지출 비용을 분기별로도 볼 수 있지만 이거를 플러스 버튼을 클릭하면 일자별로도 볼 수 있다라고 이렇게 개요를 보여주고요. 그리고 여기서 더 자주 사용하시게 되는 게 상단의 보고서 레이아웃에서 테이블 형식으로 테이블 형식으로 표시를 하시면은 이제 여기에 정말 이 테이블처럼
테이블처럼 이렇게 그 안에 내부에 요 테두리를 그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고서 레이아웃을 지금 테이블 형식으로 하시면은 내부에 이렇게 테두리가 형성돼서 조금 더 이 데이터들을 나눠서 보기가 좋다라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피벗 테이블을 보는 옵션도 보고서 레이아웃 형태로 바꾸면서 내가 원하는 형식으로 표를 깔끔하게 정리하실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요. 이제 피벗 테이블의 스타일도 바꿀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아마 파란색 형태로 많이 나오실 텐데요. 여기 피벗 테이블 도구에서 디자인에서 이 피벗 테이블 스타일 보시면은 뭐 노란색, 뭐 초록색으로 내가 원하는 색상으로 바로 스타일을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노란색으로 선택을 해보면은 바로 색상을 우리가 따로 채울 필요 없이 스타일로 적용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피벗 테이블도 우리가 만들면은 그 만들고 레이아웃을 바꾸거나 스타일을 바꿀 수 있다는 거 알려드렸고요. 자, 그럼 여기서 한개만 더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요. 피벗 테이블은 지금 테이블 형태입니다. 테이블. 근데 여기에서 이 테이블을 만들었으니까 우리 2회차 수업에 배우셨던 것처럼 이 테이블을 기준으로 해서 삽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 여기다가 차트 한번 삽입해 보도록 할게요. 자, 차트를 삽입할 건데 일단 이 테이블, 피벗 테이블 영역 안에서 아무 셀이나 이렇게 클릭을 하나 하시고요. 그리고 상단에 피벗 테이블 도구에서 우리 아까 디자인 탭을 보셨다면 분석 탭으로 가보실게요. 분석 탭. 네, 분석 탭으로 가보시면 오른쪽에 도구 메뉴에 피벗 차트가 있습니다. 이 피벗 테이블을 기준으로 해서 차트를 만든다는 거죠. 피벗 차트를 클릭하시면 네, 이거는 우리가 차트 만드셨을 때 배운 내용들의 복습이에요. 그래서 한번 여기서 이 지금 부서별로의 분기별 지출을 보겠다는 거죠. 그래서 알아서 이제 추천으로 이 세로 막대형, 여기 이제 세로 막대형이라는 차트가 잘 어울린다는 거죠. 그래서 묶은 세로 막대형도 있지만 우리 한번 요 묶은 세로 막대형을 선택해 볼게요. 왼쪽에서 네 번째입니다. 하나, 둘, 셋, 네 번째를 클릭하면 네, 입체적으로 이렇게 차트가 만들어지고요. 그대로 확인 클릭하시면 네, 차트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차트를 이렇게 오른쪽으로 약간 이동해 볼게요. 그래서 왼쪽에 테이블대로 이렇게 차트가 형성이 되는 거죠. 네, 만약에 이 차트를 별도의 워크시트로 이동하고 싶다. 그러시면 아시죠? 차트 선택하신 채로 상단에 피벗 차트 도구에서 이제 피벗에서 차트가 생성되기 때문에 상단에 피벗 차트 도구가 생성이 됩니다. 그럼 여기에서 우리 디자인 탭으로 가보실게요. 디자인 탭으로 가시면 잠시만요. 왜 엑셀이 잠시만요. 왜 지금 이제 되네요. 네. 디자인 탭으로 가보시면은 맨 오른쪽에 차트를 이동하실 수가 있어요. 이거 우리 차트에서 배우셨던 내용이에요. 차트 이동을 클릭하시면은 이거 색 시트로 이동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동 안 할게요. 그냥 알려드리기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차트 이동이라는 이 대화 상자는 X로 닫고요. 자, 그러면은 이 피벗 차트가 좋은 점이 뭐냐면요. 이 왼쪽에 있는 테이블에 우리가 상단에 필터 적용을 했잖아요. 그래서 계정 항목, 어떤 비용을 지출했는지를 그 지출 항목별로 볼 수 있었는데 이 필터가요. 바로 오른쪽 차트에도 그대로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지금 여기 부서별로 어느 정도의 비용을 지출했는지 이 차트로 보면은 지금 영업지원팀이 굉장히 비용을 많이 지출했다는 거를 하나의 차트로 보실 수 있죠. 그리고 자재부에서는 비용을 많이 지출하지 않았네요. 그러면 여기 왼쪽 상단에 계정 항목의 필터가 보여집니다. 이 필터를 클릭해 보시면 네, 여기서 바로 필터가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차트에서 만약에 교육훈련비 비용만 보고 싶다. 그럼 여기서 이 모두 체크를 해제해 주시고 교육훈련비만 체크를 해볼게요.
계정 항목 필터에서 모두 해제하고 교육 훈련비만 클릭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 자체가 되면서 이 교육 훈련비만 보여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차트와 피벗 테이블이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필터를 차트에서만 설정했지만 이게 바로 연동되어서 왼쪽 피벗 테이블에도 계정 항목에서 교육 훈련비로 필터가 적용된 거죠. 그래서 피벗 테이블과 이 피벗 차트가 동시에 교육 훈련비로 필터링을 해주면서 해당 비용에 대한 이 데이터들을 바로 차트로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차트를 그냥 이제 하나 만드시게 되면 그때그때 차트를 만드셔야 되는데 이렇게 피벗 테이블을 활용을 하시면은 필터를 적용을 해서 차트에서도 우리가 쉽게 내가 보고 싶은 영역들을 바꿔가면서 데이터들을 보실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는 마지막으로 쇼핑몰 현황이라는 이 워크시트에서 피벗 테이블을 사용해보고 그 피벗 테이블로 차트까지 함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데이터 보시면요. 교류 쇼핑몰 업체별 판매 현황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H몰, 신상닷컴, 모모닷컴 이것들이 다 인터넷 쇼핑몰이에요. 근데 이 인터넷 쇼핑몰에 우리가 이제 의류 공장이에요. 옷을 만드는 공장인데 여기에 우리의 상품을 납품을 한 겁니다. 블라우스부터 티, 뭐 바지 등등 청바지 많죠. 그리고 각각 제품들을 어떤 업체에 어떤 상품을 어느 량으로 납품량을 어느 정도 했는지 뭐 주문 일자는 어떤지 그리고 판매 금액은 어떻게 되었는지 이 우리의 납품처 즉 이 업체별로의 납품 현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지금 데이터가 굉장히 많아요. 지금 총 건이 70건인데 이제 원래 실제 실무에서는 데이터가 뭐 100건, 1000건으로 굉장히 많겠죠. 그래서 우리는 70건을 가지고 연습을 해볼 건데 먼저 우리가 원하는 방식대로 이 데이터를 분석하기 위해서 피벗 테이블을 삽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B4 셀, 이제 이 테이블이 시작되는 B4 셀을 클릭하고요. 이번엔 이제 좀 빠르게 가보도록 할게요. 상단에 삽입 탭 클릭하셔서요. 피벗 테이블 클릭합니다. 그리고 이제 새 워크시트로 그대로 확인해서 피벗 테이블을 삽입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이제 피벗 테이블을 만들어야 되는데 오른쪽에 피벗 테이블 필드가 보이시죠? 그래서 각각 멸과 값에 우리가 원하는 항목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기 보시면은 필드 목록에 상품이 있습니다. 상품을 행 레이블로 넣어보도록 할게요. 상품을 행 명역으로 이렇게 드래그해서 넣어주시고요. 왼쪽에 행 영역에 이 공장에서 생산하고 있는 모든 상품들이 들어갔고요. 그럼 각각의 이 상품들이 어느 정도로 납품이 되었고 또 그 판매 금액은 어떻게 되었는지 열 영역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피벗 테이블 필드 가셔서 일단 상품의 납품량이 있을 거예요. 납품량을 열 영역으로 드래그해서 넣어주실게요. 죄송합니다. 이게 열이 아닙니다. 예, 요거 제가 잘못 넣었어요. 열이 아니고 값에 넣어야 돼요. 값. 네, 값으로 넣을 건데 이 경우 당황하지 마시고요. 이미 내가 열에다가 납품량을 넣었다. 그러면요, 이거 바꾸실 수 있죠. 그냥 납품량을 열에 가져가셔서 이 납품량을 값으로 이렇게 드래그 해주시면 됩니다. 열에 있던 납품량을 이렇게 드래그해서 값으로 가지고 올게요. 네, 값으로 가지고 오시면 이제 각각 이 제품별로 납품량이 오른쪽에 표시가 돼요. 이건 이제 열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그냥 값으로 넣은 거예요. 이 행별로 값만 넣어준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면은 납품량을 넣었다면 이 오른쪽에다가 바로 판매 금액도 넣어볼게요. 동일한 선상에 넣어야겠죠? 그래서 우리 지금 기존에 값에 납품량이 들어가 있는데 여기에 추가적으로 금액도 넣도록 하겠습니다. 상단 필드 영역에서 판매 금액을요, 그대로 값 영역으로 드래그 해줄게요.
판매 금액을 값 영역으로 이렇게 드래그를 해주시면 여기 지금 좀 가려져서 안 보이게 되는데 이 값 영역에 두 가지의 항목이 있는 겁니다. 하나는 납품량이고 하나는 금액이에요. 이 두 개가 이 값 영역으로 들어간 거예요. 보이시죠? 그래서 왼쪽에 보시면은 이제 피벗 테이블이 완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각 상품별로 몇 개가 총 납품이 됐고 그리고 금액은 어느 정도인지를 보실 수가 있죠. 이 금액도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우리 첫 단위로 콤마 표시해 줄게요. 판매 금액 C4부터 C18까지 드래그 해주셔서 홈 탭에서 천 단위 표시 콤마를 클릭해 주실게요. 그럼 이렇게 금액을 더 보기 좋게 천 단위 표시로 보실 수가 있죠. 자, 그러면요. 이제 이 테이블을 완성을 했으니까 우리 이걸로 차트를 만들어 볼 거예요. 근데 차트를 만들어 보실 건데 지금 하나의 항목 블라우스를 기준으로 해서 납품량도 표시를 해줘야 되고 금액도 표시를 해줘야 됩니다. 이 경우는 항목에 지금 그럼 막대 그래프를 두 개를 표시해 줘야 되나요? 하나는 납품량, 하나는 판매 금액. 근데 이렇게 되면은 이 두 개가 너무 단위가 달라요. 납품량은 많아봤자 1000단인데 지금 판매 금액은 억 단위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차트를 그렸을 때 좀 혼란스럽게 되죠. 네, 이런 경우에는요. 두 가지의 차트를 종류를 다르게 설정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일단 여기에 차트를 삽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우스로 이 테이블 영역 아무 곳이나 클릭을 해주시고요. 상단에 피벗 테이블 도구 탭이 활성화되면 분석으로 가셔서 오른쪽 도구에서 피벗 차트를 삽입해 주실게요. 피벗 차트. 네, 그럼 여기서 우리는 하단에 가장 하단에 콤보형을 선택해 보실게요. 콤보. 이게 바로 두 가지의 다른 형태의 차트를 합해서 넣는 경우예요. 우리 2회차 차트 수업에서 배우셨습니다. 이제 금액과 납품량이 워낙 단위가 지금 다르기 때문에 두 개를 다른 형태의 이 차트로 만들어줘서 혼합을 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콤보를 선택하시면 자, 여기 이 데이터 계열에서 기본적으로는 이제 묶은 세로 막대형과 꺾은 선을 혼합 형태로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계열이 지금 두 개예요. 하나는 납품량이고 하나는 판매 금액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콤보를 선택했기 때문에 그러면 납품량은 묶은 세로 막대형으로 보여주고 금액은 꺾은 선으로 보여줘라 라고 콤보형을 선택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두 개의 숫자 기준이 너무 다르죠. 하나는 억 단위, 하나는 천 단위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이 보조축을 사용을 해주셔서 이 세로축을 두 개를 사용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왼쪽 세로축은 억 단위, 그리고 오른쪽 세로축은 뭐 천 단위 이런 식으로 하셔서 각각 그래프가 지금 두 개가 하나의 차트에 나오게 될 텐데 그래프별로 각각 왼쪽 축과 오른쪽 축을 참조해서 숫자를 기록하게 하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는요, 우리 판매 금액 있죠? 이 판매 금액을 꺾은 선 그래프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조축을 체크해 주실게요. 보조축은 보통 오른쪽 세로축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판매 금액은 오른쪽에 있는 축을 참조하도록 하라는 거예요. 보조축에 체크를 해주시고 네, 그럼 이제 이런 형태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위에 미리 보기를 보시면은 하단에 제품명이 들어가게 되는데 막대 그래프는 납품량입니다. 그래서 왼쪽에 천 단위로 이 기준으로 이 막대 그래프를 판단하시면 되고 그리고 판매 금액은 이 꺾은 선 그래프인데 오른쪽에 보시면 억 단위로 참조를 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꺾은 선 그래프를 볼 때는 이 숫자 어디야? 그랬을 때 이 오른쪽에 보조축을 참조해서 숫자를 파악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럼 이 상태로 우리 확인 클릭해 보시면 이제 콤보형, 즉 혼합형 이 차트가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오셨죠? 그러면은 이 차트를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것도 하나하나 우리가 차트에서 보셨다시피 편집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차트를 편집하실 수도 있고 또는 미리 만들어진 스타일을 그대로 적용할 수가 있죠.
상단에 피벗 차트 도구에서 이제 피벗 차트 도구가 생성이 됐죠. 여기서 디자인으로 가시게 되면은 차트 레이아웃이나 차트 스타일을 통해서 바로 설정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범례가 지금 오른쪽에 설정이 되어 있는데 이 범례를 아래쪽으로 가지고 오고 싶어요. 그러면은 이 빠른 레이아웃에서 한번 설정을 해볼게요. 지금 피벗 차트 도구에서 디자인에 와 계신데 이 빠른 차트 레이아웃으로 가셔서 이 레이아웃들을 한번 살펴보세요. 잠시만요. 이게 지금 이렇게 빠른 레이아웃을 가보시면 여기 세 번째 레이아웃 보시면 차트 제목이 있고 그리고 범례가 이렇게 아래쪽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이 레이아웃을 그대로 클릭하시면 네, 레이아웃이 바로 변경되면서 범례는 하단에 그리고 차트 제목이 형성되게 되죠. 네, 여기서 차트 제목 클릭하셔서 이렇게 드래그 하신 다음에 차트 제목을 변경해 주겠습니다. 상품별, 납품량과 판매 금액이라고 차트 제목을 바꿔주고요. 네, 레이아웃을 이렇게 변경하셨으면은 스타일도 변경하실 수가 있습니다. 상단에 차트 스타일 보시면은 이제 다양한 스타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중에서 저희는 요 세 번째 스타일 한번 클릭해 보실게요. 네, 세 번째 스타일 클릭했더니 이 막대 그래프에 그라데이션이 설정이 되어 있고 이 꺾은선 그래프의 표식도 이렇게 지금 예쁜 색상으로 표시된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 다 편집하실 수 있는데 이 부분은 우리 차트에서 배우셨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빠른 레이아웃과 차트 스타일로 꾸며주었고요. 자, 그럼 여기에서 지금 이 차트에서 이렇게 보다 보니까 제품별로는 판매량과 납품량을 볼 수 있는데 우리 원본 데이터에서 보시면은 이 제품들을 다양한 온라인몰로 납품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뭐 H몰, 뭐 신상마트 등등 다양한 납품처가 있었는데 그럼 납품처별로의 납품량과 판매 금액을 보고 싶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 필수를 적용해 줘야겠죠. 그래서 지금은 적용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필터를 한번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그대로 피벗 차트 필드로 가보실게요. 피벗 테이블이 아니라 지금 피벗 차트를 선택했기 때문에 피벗 차트 필드로 나옵니다. 그래도 동일해요. 어차피 피벗 차트와 피벗 테이블은 연동되어 있습니다. 상단에서 이 목록 중에서 업체 보이실 거예요. 업체를 이 필터 영역으로 드래그 해주세요. 그래서 이 피벗 차트의 좋은 점은 차트를 보면서 내가 원하는 이 필터를 바로 설정하고 또는 행과 열을 변경할 수 있다는 게 편리하죠. 그래서 업체를 이렇게 필터 쪽으로 이렇게 드래그 하시면 이제 상단에 업체라는 요 필터가 생긴 겁니다. 그리고 차트와 연동되어 있는 왼쪽 테이블에도 업체라는 이 필터가 생기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업체에서 필터를 선택하시면은 내가 만약에 H몰에 납품한 것만 보고 싶다. 그러면 여러 항목 선택 클릭하셔서 모두 해제하시고 H몰만 선택해 주시면 되는 거죠. 확인 클릭하시면은 이제 H몰에 납품한 납품량과 판매 금액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면 하단에 상품이라는 필터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네, 이 상품들은 우리가 블라우스부터 뭐 조끼까지 다양한 상품들이 있는데 일단 이 오른쪽에 그 드롭다운 버튼을 한번 클릭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이 상품 같은 경우는 우리가 필터를 적용하지 않았지만 워낙 종류가 많기 때문에 이 피벗 차트에서는 내가 선택한 상품을 따로 볼 수도 있어요. 여기 지금 모든 상품이 있는데 나는 이 중에서 블라우스 제품만 보고 싶다. 그러면은 모두 선택을 해제하시고 블라우스만 선택해 보는 겁니다. 블라우스만 선택하고 확인 클릭해 보시면은 제품이 아예 블라우스만 이렇게 보이실 거예요. 또는 뭐 블라우스와 가디건만 보고 싶다. 그럼 이렇게 복수로 선택을 해서 확인하시면은 블라우스와 가디건만 선택이 안 됐나요? 블라우스
가디건이 H몰에 들어가지 않았나 보네요. 코트 이런 식으로 선택해 보시면은 네, 선택된 제품들, 상품들에 대한 납품량이나 판매량을 보실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여기서 이제 한 가지만 더 알려드릴게요. 이 왼쪽과 오른쪽에 그 단위 차이가 굉장히 커요. 그래서 왼쪽에는 컵자 1000원인데 오른쪽이 막 억 단위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0이 너무 많은 게 보기 싫다. 그럼 좀 깔끔하게 정리하실 수 있는 방법이요. 오른쪽에 보조축을 클릭하셔서 잠시만요. 이게 지금 클릭이 잠깐 안 되는데 예. 오른쪽에 이 보조축을 클릭하셔서 마우스 오른쪽, 이거 차트의 습 방법과 동일해요. 마우스 오른쪽에서 축 서식으로 가십니다. 네, 축 서식 메뉴가 이렇게 새롭게 형성이 되죠. 그럼 여기에서 옵션에서 네, 여기 요 그래프 모양, 예, 그래프 모양에 이게 지금 그래프 모양 축 옵션으로 와 계실 거예요. 그럼 밑으로 조금 내려보시면은 잠시만요. 지금 조금 PC가 다운이 됐는데 네. 여기 내려가 보시면 단위 밑에 가로축 교차 밑에 표시 단위 찾으실 수 있으실 거예요. 여기 축 서식에서 축 옵션에서 표시 단위라는 메뉴 가시면 지금 표시 단위가 없습니다. 네, 여기 이제 드롭다운 버튼을 클릭하시면 네, 이 표시 단위를 100 단위로 할 건지 1000 단위로 할 건지 선택하실 수가 있어요. 즉 이거를 표시 단위를 설정하시기 전에는 그 원 숫자대로 0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그걸 줄여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100만으로 이렇게 표시 단위를 선택해 주시면 축을 100만 단위로 선택을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클릭하시고 이 축 서식 잠깐만 닫아보시면 네, 이제 오른쪽이 100만이라는 단위로 줄어들게 되면서 100만인데 이제 여기가 10이라면은 이거는 1000을 나타내게 되죠. 그리고 2000만, 그리고 3000만으로 나타내게 되는 겁니다. 숫자를 좀 더 깔끔하게 정리하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양쪽에 이 데이터의 단위가 너무 다르기 때문에 보조축을 활용을 하고 보조축에서도 숫자가 0이 너무 많아질 때는 이렇게 표시 단위를 100만으로 표시해 주시면은 훨씬 더 깔끔한 차트를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피벗 테이블을 사용을 해서 피벗 테이블과 연동되는 피벗 차트까지 삽입을 하셔서 쉽게 데이터를 분석하는 방법까지 알아보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4회차 특강 수업 여기서 마치고요. 네, 지금까지 4회차 특강까지 저와 함께 데이터를 엑셀 안에서 분석하고 또 정렬하는 방법들을 배워보셨는데요. 또 수강생 여러분들이 향후에 실무에서 또는 학교 수업에서 많이 활용하시길 바라겠고요. 4회차 특강 동안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